델타 변이 확산으로 부스터샷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접종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최대한 빨리 맞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오는 28일부터 한국으로 출발하는 한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 발급 신청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비행 출발지 기준 관할 지역 영사관에 격리 면제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 비상사태를 내일 종료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A시가 불법 운영 노점상들에 대해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노점상 합법화 시행이 올해로 1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허가증 발급 절차는 여전히 복잡해 업주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임상시험 결과로는 부스터샷의 접종 시기를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빨리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미국 최초로 뉴욕의 한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가 앞으로 미국에서도 지배종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면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re will be a need for a booster somewhere between 8 and 12 months.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까지의 임상시험 결과로는 부스터샷을 언제 맞는 게 좋은지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인이나 장기 이식 수혜자 등 면역력이 약한 집단의 경우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in an interagency way, are planning to boost because, quite honestly, we want to make sure that if we see more disease out there, we have a mechanism we're fully ready to combat it. Today will be a scientific discussion about how those decisions should be made. We are not, I don't believe, planning on any decision about when those boosters will come. 코로나 백신의 예방 효과는 최소 6개월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입증됐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모두 이후에도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The first SARS in 2003, it appears that those individuals who were infected naturally did develop long-standing immunity. It's a little bit different with the community-acquired coronaviruses because they're always causing common colds and they may be more tenacious to be able to cause reinfections. 전문가들은 백신을 완전히 피해 백신을 쓸모없게 만드는 완벽한 돌연변이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추가 접종에 관한 연구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변이 대응에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국 방문 시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의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에 관한 세부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미주 지역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6월 28일부터 7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한국으로 출발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영사관이 아닌 반드시 비행 출발지 기준 관할 지역 영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여권과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족 증빙 서류, 출입국 항공권 등 7가지며 가족관계 증명 서류의 경우 최대 2주일이 소요되는 만큼 한국 가족이 발급받아 스캔본을 송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사관 측은 발급하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고 항공권을 예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신청 접수와 발급은 이메일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공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국에서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가 내일 비상사태를 종료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내일부터 주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뉴욕주의 성인 70%가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The state of emergency that I had declared in consultation with Commissioner Zucker, a health emergency, it expires tomorrow. It will not be renewed. 하지만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CDC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팬데믹을 통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원 150여 명이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의 휴스턴 감리교 병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8일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직원들에게 2주간 무급 정직하고 정직 기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고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직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신 접종 의무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을 맞고 심장에 염증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잇따라 나오자 미국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논의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mRNA 백신에 대해 심근염과 심막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고 심장에 염증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심장 염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mRNA 기반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고 심근염과 심막염 등 심장에 염증이 발생한 사례가 300건 이상 보고됐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에 앞서 CDC는 백신을 맞은 젊은 층 2천만 명 가운데 300명 정도가 이 같은 증상을 보였다면서 이 정도 수치면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현재까지의 통계로 볼 때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심장 염증 등의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cases are rare, and the vast majority have fully resolved with rest and supportive care. 이와 함께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과 관련해 심근염과 심막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감염률이 2주 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델타 변이 감염자 비중이 20.6%까지 올라 2주 사이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기준 델타 변이 감염자 비중은 2.7%에 불과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영국발 알파 변이가 미국에서 2주마다 2배로 확산한 것처럼 델타 변이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여전히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다며 델타 변이의 유행을 막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향하던 가짜 코로나 치료제가 미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최근 몇 개월간 뉴욕과 텍사스 등의 공항에서 멕시코로 향하던 불법 렘데시비르를 100여 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압수된 약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가짜 렘데시비르나 복제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는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한 상태지만 복제약 사용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물이나 식염수를 넣은 용기에 위조 상표를 붙인 가짜 처방약이 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가짜 처방약 시장의 규모는 2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스포츠 선수나 유명인들의 갑작스런 심장마비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층도 심장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증상으로 심장 기능이 모두 중단돼 최악의 경우 돌연사까지 초래할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 심장마비. 최근 20대의 유명 축구 스타가 경기도 중 심정지로 쓰러져 충격을 주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도 평소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따로 헬스 같은 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흔히 심장마비는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라 생각하지만 젊은 층 역시 심장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합니다. 방치할 경우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는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등은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 꼽힙니다. 이게 누르듯이 온다든가 답답하다, 숨이 차다 이렇게 올 때는 그 증세 가볍다 하더라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1등 원인이 고혈압, 2등 원인이 당뇨병, 3등 원인이 고콜레스테롤 지형, 또 네 번째가 흡연. 특히 40대 이하 젊은 층도 최소 1년에 한 번씩 혈관과 혈압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혈압, 둘째는 혈당, 그 피검사를 하면 혈당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혈당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 또 피검사 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피검사에서 간기능, 콩팥기능 다 나오죠. 그래서 피검사 1년에 한 번, 최소한 2번 하면 더 좋습니다. 6개월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유전적인 요인도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건강관리와 검진으로 심장질환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경제 재개가 풀리고 있지만 스몰 비즈니스들의 정상적인 운영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점상도 예외가 아닌데요. 노점상 허가증 발급 절차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운영에 대한 단속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로컬 푸드마켓. 보건국 직원이 나타나자 노점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해당 노점상이 판매자 허가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처럼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불법 운영 적발 건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ore legitimate means of trying to survive right now, as opposed to going out here getting involved in illicit, illegal activities. People that are out here street vending are really trying to find a safer, better alternative to take care of their family. LA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기 위해선 반드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월 노점상 합법화가 시행된 이후 허가증을 발급받은 노점상은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허가증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음 달부터는 노점상 신청 비용이 $291에서 $541로 오르는 데다 카트 크기와 영업시간, 장소 등도 모두 규정 대상입니다. We're seeing a lot of street vendors being attacked. I don't like it, not one bit. 현재 LA 카운티는 규정을 충족하는 카트를 디자인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카운티나 시 당국은 잠정적인 대책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증 발급 절차가 완화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그때까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인근 도축장에서 집단 탈출한 젖소 수십여 마리가 거리를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저녁 7시 30분쯤 피코 리베라 지역 인근의 한 도축장에서 40여 마리의 소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들이 수시간 동안 주택가와 거리를 돌아다녔고 이 가운데 한 마리가 4명의 가족을 위협해 사살했으며 나머지는 포획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탈출한 소 중에서 한 마리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며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서브웨이의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 성분이 없다는 실험 결과를 주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LA에 위치한 3곳의 서브웨이 매장에서 구매한 참치 샌드위치 샘플을 한 연구소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참치 DNA라고 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가공을 심하게 해서 성분을 알아낼 수 없었거나 참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브웨이 측은 100% 조리된 참치를 각 매장에 배달하고 있다며 뉴욕타임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브웨이는 캘리포니아 주민으로부터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짓 홍보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폭력 범죄 차단을 위한 불법 총기 판매 예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 그리고 주와 지방정부 당국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고 정상화함에 따라 여름 범죄 급증이 평소보다 더 확연해질 수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팔거나 신원조회를 게을리하고 총기 추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또 총기 판매상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런 총기 판매 업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으며 또 공격용 무기 금지와 총기 제조사의 책임 면제 조항 철폐를 포함한 총기 규제 입법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 FBI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만 건의 불법 총기 판매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기록됐습니다. 북한 리선권 외무상이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북 정책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한 북한의 의도로 보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미국을 향해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백악관이 대화 신호로 인식하자 북한 대외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꿈보다 해몽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원색적인 비난 없이 수위를 조절하면서 미국의 대화 요구에 본격적으로 반응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북 정책 원칙론을 견제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대화 진전에 따른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힘겨루기나 몸값 올리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던 성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온 것도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I look forward to staying in touch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I look forward to coming back to Seoul soon. Thank you. Do you have any comments about Kim Yo-jong's message yesterday? Did you get any contact with the North while staying here? 미 국무부는 리 외무상의 담화가 나온 이후에도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로 숨진 이중사는 부대를 옮긴 후에도 피해 사실이 알려져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조사 결과 대대장과 중대장이 부대원들에게 성추행 피해자가 온다고 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부대에서 2달 넘게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 부대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던 고 이중사. 하지만 새 부대에 와보니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 결과 이중사가 오기 일주일쯤 전 대대장이 주간 회의 시간에 성추행 피해자가 오니 조심하라고
부대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틀 뒤엔 중대장이 20비행단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며 관련 사건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대대장은 배려하고 잘해주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2차 가해로 이어졌습니다. 한 부대원은 여기서 잘못하면 도로 20비행단으로 돌아가야죠 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고 유족은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중사는 새 부대로 출근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휘관이나 비밀을 유지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를 배려하게 돼 있는데 그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거는 심각한 피해가 되겠죠. 군사경찰의 황당한 부실 수사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초동 수사를 맡았던 군사경찰은 가해자인 장중사를 불구속 수사했는데 그 이유가 장중사가 보낸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사과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협박으로 받아들인 문자를 군 경찰은 사과라고 멋대로 해석한 셈입니다. 군 경찰은 이 중사가 직접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CCTV도 전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부실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입건된 군 경찰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강제 수사가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우려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부의 제19 감싸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공군의 사건 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감찰이 아닌 수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의혹 파일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이 집권당의 불법 사찰 가능성을 거론했고 민주당은 출처 논란으로 쟁점을 흐리지 말고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의혹 문건의 출처를 문제 삼으며 불법 사찰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민주당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야당이 만들었을 걸로 추정되지만 중요한 건 본인과 처가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검증과 직접 해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당시의 기준을 자신에게도 들이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조국 전 장관 부인 가족에 대한 그런 수사의 정도보다 더 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여당 지도부도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을 열거하며 해명을 피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판사 사찰 혐의와 관련해서 셀프 무혐의를 한 것도 모자라서 지레 집권당의 공작 운운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뒤집어 씌우기식 행태가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검찰청의 범정과를 통해 늘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찰을 하는 게 직무였던 검찰총장 출신이 불법 사찰 운운하며 검증을 피하고 있다며 있는 의혹을 피해갈 수 없으니 정면 돌파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잘못이 없다면 낱낱이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나서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대표가 문건의 출처로 야당을 의심하는 데 대해선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그것이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은 육하원 측에 따라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공당의 대표가 음모론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제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윤석열 의혹 파일이나 윤 전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엔 대응도 보호도 어렵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한국에서 대체 휴일을 늘리는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번 광복절부터 나흘간의 휴일이 더 생기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입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대체 휴일 전면 확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부칙에 올해 남은 공휴일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주말 휴일과 겹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휴일이 생겨 나흘의 휴일이 추가됩니다. 코로나19나 이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을 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논의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래 대체 휴일 확대에 찬성 입장이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들이 또다시 제외되는 문제와 대체 휴일이 늘면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타격을 입을 거란 서로 상반된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경제 시스템은 충격이 올 것입니다. 국회가 어떤 검증과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요구받고 질책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체 휴일에서도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은 더할 거라면서 이참에 각종 노동 처우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도 개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체 휴일 전면 확대법을 통과시키고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유급휴일 확대 문제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조선일보가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훔친 절도범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가 묘사된 사파를 사용해 논란입니다. 조선일보 측이 사과했지만 사과 내용과 형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조선일보의 지난 21일 온라인 기사입니다.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의 지갑턴 3인조라는 제목으로 20대 여성과 남성 3명이 성매매를 미끼로 50대 남성의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사의 사파 속 남성의 모습이 배낭을 맨 조국 전 장관을 그린 그림과 비슷합니다. 여성도 조 전 장관의 딸 사진과 닮았습니다. 알고 보니 2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조국 전 장관 부녀와 관련된 기고문에 쓰인 사파를 재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딸 그림을 성매매 기사에 올렸다며 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이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문제의 사파를 5만 원짜리 돈다발 그림으로 바꾸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을 조국 씨로 호칭하며 담당 기자가 사파 목록에서 여성 1명과 남성 3명이 등장하는 것만 보고 기고문 내용을 모른 채 싣는 실수를 했고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과문은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이모 기자 개인 명의로 올라왔습니다. 기자 본인이 담당 기자가 실수를 했다는 공식 사과문을 쓴 건데 조선일보는 약 3시간쯤 뒤 사과문 작성자를 조선일보로 바꿨습니다. 담당 기자는 쓰는 기자를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조선닷컴에 올라와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만. 조선일보 측은 편집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못한 건지 등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해당 기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가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공개 사과한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지난해 8월 28일자 지면에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자신이 조국 딸이다, 인턴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는 기사를 냈다가 조 전 장관이 조작 기사라고 반발하자 이튿날 당사자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냈다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파키스탄의 대도시인 라호르에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게 타고 남은 차량 잔해들이 주택가에 방치돼 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주택가에서 갑작스레 터진 폭탄 때문에 인근 건물과 차량이 파손됐으며 3명 이상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이슬람 과격단체 수장이 사는 집과 가까운 곳이라면서 이번 폭발이 자살폭탄 테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폭발의 배후를 자초한 조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인도 보건당국은 인도와 미국, 영국 등 9개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플러스 변이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플러스는 기존 델타 변이의 돌연 변이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고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가 대유행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한편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어제 하루 사이 확진자가 16,000명대로 급증했는데요. 이 중 델타 플러스 감염이 41건으로 확인돼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미국 디즈니월드 내 리조트를 찾았던 2살 아이가 해안가에 나타난 악어에 물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이후 디즈니월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 사냥꾼과 계약을 맺고 공원 내 악어 퇴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 후 5년간 디즈니월드 리조트 내에서 총 250마리의 악어가 포획됐다고 하는데요. 포획된 악어들은 농장으로 옮겨지거나 안락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즈니월드가 위치한 플로리다주에서는 약 130만 마리의 악어가 서식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17,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연체동물인 문어는 다리가 8개죠. 그런데 경남 바다에서 괴상한 모양의 문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다리 32개 괴문어, 난생 처음 봐입니다. 다리가 마치 나뭇가지처럼 뻗은 모습이 기이하죠. 이 괴문어는 경남 사천 지역 어민들이 지난 15일 고성군 경계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잡혔다고 합니다. 어민들은 요즘 문어가 금어기여서 문어를 놓아주려다가 다리 생김새가 심상치 않아서 자세히 세어봤더니 무려 32개였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문어 다리에 난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과잉재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본에서는 1957년과 1998년에 다리가 85개, 96개의 문어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문어를 조업한 어민들은 난생 처음 보는 문어라고 놀라워하며 연구용으로 필요할까 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주차장으로 청소기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파트에서 청소기가 뚝, 여성 2명 맞을 뻔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걷고 있는 두 여성. 갑자기 이들 옆으로 무언가가 뚝 떨어집니다. 바로 청소기인데요.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한 여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청소기는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났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글쓴이는 친동생과 누나가 겪은 일이라며 고의로 던진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지문 감식을 해야겠다. 1, 2초만 늦게 걸어갔어도 큰일 날 뻔했다. 안 다쳐서 다행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신고를 접수한 영등포 경찰서는 이 사건은 지난 17일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청소기를 고의로 던진 것인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청소기 소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중동의 한 사막에 수수께끼 가득한 우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멘의 불가사의 사막의 거대 우물입니다. 예멘 동부에 있는 알마흐라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함몰 구멍이 보입니다. 지옥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바르호우트의 우물인데요. 폭이 30m에 달하는 이 우물은 길이가 100에서 250m 사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물에서 악취가 나고 악마를 위한 감옥이라는 전설이 더해져 현지인들은 우물에 관해 언급조차 꺼린다는데요. 최근 당국이 우물 내부 조사에 나섰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져 50여 미터 지점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지질조사 광물자원국 책임자는 우물이 수백만 년이 됐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실험 실태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영국에서 아기 비글들 마취 없이 실험입니다. 영국 캠브리셔주의 한 사육장. 좁은 철창 안에 있는 수십 마리의 개가 트럭으로 옮겨집니다. 이 개들은 신약과 농약 등 화학제품 실험에 투입될 생후 16주 된 비글인데요. 비글 견종이 실험견으로 투입되는 건 낙천적인 성격에 참을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농장에선 매년 약 2,000마리의 강아지를 영국 전역의 실험실로 보내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영상을 폭로한 영국의 동물보호단체는 실험견 비글은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태어나 실험실에서 삶을 마감한다며 비윤리적 동물 사육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장 측은 규정대로 동물 실험을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번 사태로 영국 내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는 뚜벅이 청년이 이웃들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게 된 사연이 화제입니다. 5번째 키워드입니다. 6시간 걸어서 출퇴근, 쏟아진 온정입니다. 차가 없어서 마을 반대편에 있는 음식점에 출퇴근을 하려면 매일 6시간씩 걸어야 한다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돈테 플랭클린 씨. 출퇴근을 위해 걷는 거리만 무려 왕복 27km. 하지만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유년 시절 간염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죠. 시내로 차를 몰고 나온 마이클린 씨가 무더위에 걷고 있는 프랭클린 씨를 보고 차에 태웠고 출근을 위해 3시간 전에 집을 나선다는 프랭클린 씨의 놀라운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올린 겁니다. 성실한 청년의 사연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프랭클린이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모금 사이트까지 개설해 우리 돈 5천만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역 자전거 동호회까지 나서 프랭클린 씨에게 최신형 자전거를 선뜻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이웃의 온정에 감동한 청년은 자신이 받은 만큼 앞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쿵푸에 살고 쿵푸에 죽는 백발의 할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98세 쿵푸 할머니, 심판으로 활약입니다. 한 수 가르쳐주겠다는 듯 외국인을 상대로 절도 있는 쿵푸 동작을 선보이는 할머니. 와, 올해 나이 98세. 중국에서 쿵푸 달인으로 통하는 장허센 할머니입니다. 최근 마을에서 열린 무술 대회에 심판으로 활약해 관람객을 사로잡았는데요. 할머니의 군더더기 없는 쿵푸 제세가 SNS를 통해 화제가 되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쿵푸 정신은 절대 늙지 않는다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4살 때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쿵푸로 심심단련을 해왔다는 장할머니. 이날 무대에서 아들과 함께 봉술대련 시범까지 보이며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6월 2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